you
준비벌레도 모자라서 고양이까지 잡아먹힐 수 있다니. 유르바 오빠, 다음에 파블로프를 산책시킬 때 꼭 잘 지켜줘야 해. 걱정 마. 파블로프는 고양이보다 훨씬 크잖아. 게다가 그건 식물일 뿐이니까 별일 없을 거야. 어떤 신인 모험가도 16배 큰 만드라고라를 만나기 전엔 비슷한 말을 했었지. 16배 큰 만드라고라? 완전 멋지다! 멀리서도 시끌벅적한 게 보이더라. 뭐 재미있는 얘기라도... 수업 중이었어? 네, 린네아 언니가 최근에 발견한 것들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어서 앉아. 16배 큰 만드라고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허무 해안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식물이 있어. 호랑가시나무 풀? 응, 맞아. 바로 그거야. 에이, 유르바 형 반칙! 아직 질문도 안 나왔는데. 미안. 나도 모르게 먼저 말해버렸네. 걱정 마. 뒤에 또 대답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문제를 엄청 많이 준비해왔거든. 적극적으로 대답하면 상으로 설탕공예도 받을 수 있어. 보상도 있어? 여행자,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호랑 가시나무 풀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호랑 가시나무 풀과 관련이 있는 호랑 가시나무 왕에게는 형제가 하나 있었대. 그 형제를 상징하는 건 아주 익숙한 식물인데, 그게 뭐게? 엄청나게 익숙한 식물은 맞지만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틀렸어. 정답은 바로 여름빛 참나무 열매야. 여름빛 참나무 열매. 카르야 사장님이랑 아이노가 만든 여름빛 참나무 케이크가 맛있다는 것만 알아. 그건 호랑 가시나무 왕의 형제인 참나무 왕을 상징하는 식물이야. 전설에 따르면 이 쌍둥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싸우댔대. 서로를 번갈아가며 죽이고 또 되살아나며 각자의 계절을 다스린 거지. 그 순환은 세계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대. 불쌍해. 피를 나눈 친형제인데. 가르야 사장님이 그랬는데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 혈연이랑 상관없대. 오히려 가끔은 혈연이라서 더 싸우기도 한대. 예리한데? 맞아. 스네즈나야의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 다만 호랑 가시나무 풀은 추위에 강해서 이 전설과는 별개로 등지기의 상징으로도 여겨져. 잎은 약속을 지킨다. 예전 애들은 호랑 가시나무 풀에 관한 속담이야. 요즘엔 거의 쓰이지 않는 오래된 속담인데 그것까지 알고 있다니 놀라운걸? 히히, 우리는 베테랑 모험가니까 말하자면 식견이 넓다는 거지. 등지기라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추위에 강해?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던데 옷을 얇게 입을수록 추위에 강한 거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야. 린네아 언니 말은 찬바람을 견디는 호랑가시나무 풀처럼 등지기도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바로 그거야. 근데 메이 씨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헤헤. 예전에 헬카가 폰타인에서 보내준 그림책에 꽃마다 꽃말이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호랑가시나무 풀에도 꽃말이 있다면 불굴의 의지나 끝까지 버티는 용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벌써 사고하는 법을 배웠구나. 대단해. 미쿠호의 생각도 일반적인 해석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흥미로웠어. 만약 두 사람이 다음 문제를 맞힌다면? 얼마든지 물어봐. 얘라면 무조건 맞힐 수 있어. 자신감이 넘치네. 그럼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 그늘꽃의 꽃잎은 왜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랄까? 좋은 접근이었어. 하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야. 왜지?
그러고 보면 노드크라이엔 그늘꽃 말고도 빨강 파랑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 생각해보니 꽤 많았던 것 같아. 노드크라이랑 다른 지역의 차이점이라면, 에이, 뭐든지 달의 힘으로 설명하려 들면 안 돼. 어려운 문제를 쓰니까 훨씬 더 복잡한 이유일 거야. 정답이야. 진짜 그거였어? 노드크라이 사람에겐 상식이지만 먼 곳에서 온 모험가에겐 꽤 어려운 문제였지? 그래도 넌 문제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어. 모험가로서 아주 훌륭한 자질이야.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아까 문제에 답한 학생들 전부 사탕 하나씩 줄게. 에? 잠깐만! 설마 나만 못 받는 거 아니지? 틀린 답이어도 그냥 다 시도해볼걸. 괜찮아, 괜찮아. 페이몬 것도 있어. 너랑 여행자는 한 팀이잖아. 나랑 루미처럼 말이야. 우와! 린네아 선생님 최고! 어?
트란장은 오늘도 시끌벅적하네. 무슨 얘기하고 있어? 노드크라이에서 제일 예쁜 돌이 뭔지 토론하고 있어요. 전 달빛 은혜 한 표예요. 아오니가 없으니 내가 대신 냉기석에 한 표 던질게. 난 무지개방울 수정. 색이 다양하고 예쁜데다 무기 단자에도 쓸 수 있어서 달빛 은이나 냉기석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예쁘기만 하고 쓸모없는 돌은 진짜 예쁘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 달빛은도 쓰임새가 없는 건 아니야. 무지개 방울 수정처럼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고 보니 조사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달빛 은으로 짠 옷 이야기인데. 에? 거짓말. 그건 돌이잖아. 돌로 어떻게 옷을 만들어? 미쿠호도 신기하지? 그럼 어서 앉아봐. 달빛 은으로 짠 옷이라니. 나도 궁금해. 여행자, 얼른 앉아. 아주 먼 옛날 노드크라이에 희귀한 보물을 사랑하고 치장하길 좋아하는 요정 총독이 있었대. 총독에게 새 옷을 마련해주기 위해 총독궁의 고문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재봉사가 찾아왔어. 그 재봉사는 황금나라의 신비한 기술로 달빛 같은 수정에서 은실을 뽑아 옷을 짤 수 있다고 했지. 총독은 크게 기뻐하며 후한 보수를 줄 테니 궁에서 옷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 재봉사는 수많은 달빛 은과 함께 작업하는 동안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을 요구했어. 총독은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지.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공방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어. 달빛 은도 옷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지. 새 옷을 입을 기대에 부풀어 있던 총독이 다급하게 물었어. 그 많은 달빛 은은 다 어디로 갔지? 달빛 날개 옷은 또 어디 있고? 그러자 재봉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천을 쥔 듯 손을 흔들며 말했어. 보십시오. 총독님께서 보내주신 달빛 은으로 만든 옷입니다. 다만 이 날개 옷은 달빛처럼 고결하여 어리석고 세속적인 자에게는 보이지 않지요. 총독은 옆에 있던 고문에게 달빛 날개 옷이 어때 보이느냐고 물었어. 고문은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은 처음 본다며 진짜 달빛 같다고 칭송했지. 총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리석고 세속적인 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재봉사가 시키는 대로 달빛 날개 옷을 입었지. 이 특별한 새 옷을 자랑하기 위해 총독은 마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길을 행진했어. 허리에 소라를 찬 아이가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말이야. 총독이 옷을 안 입었다. 미크호는 벌써 알아챘구나. 그 젊은 재봉사 딱 봐도 사기꾼이네. 나샤 마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수메르에서 온 여자 사기꾼이 사람들을 많이 속였대. 좋은 질문이야. 이야기 속에서 그 재봉사는 사실 리드 밀러의 변장이었어. 그는 총독에게 받아낸 대량의 달빛 은을 모라로 바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지. 총독이 마을을 행진할 때 그는 지붕 위에서 유유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고 해. 되게 바쁜 사람이네. 이야기란 이야기에 다 등장하는 것 같아. 응? 재봉사가 사기꾼이었다면 애초에 달빛 눈으로 짠 옷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 난 있다고 생각해. 제작 기술이 유실돼서 지금은 민간 이야기 속에서만 흔적을 엿볼 수 있을 뿐이지. 어부와 야수 여정의 이야기에도 달빛 날개 옷이 나오는데 미쿠호랑 메이시한테 들려주기엔 너무 이르니까 오늘은 넘어갈게. 아, 뭐야. 린네아 선생님은 신기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아는 것 같아. 응, 너라면 이해할 수 있지?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것도 엄청 많아. 우리가 익숙하다고 여긴 것들에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배경이나 전설이 숨어 있을지 몰라. 달빛 은처럼 말이야. 무지개 방울수정도 그래. 티바트 각지에는 그 지역에서만 나는 광석이 있고 지역마다 광석도 제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면
침묵하던 광석들도 조금씩 입을 열고 그들이 기록해온 과거를 들려줄 거야. 광석만 그런 게 아니야. 오래된 생명이든 젊은 생명이든 모두 아름답고 독특해. 이 세계는 이야기와 수수께끼로 가득하지. 그리고 미지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 마치 무수한 가능성이 밝혀지듯 온 세계가 너에게 열리는 거야. 미안. 순간 흥분해버렸네. 린네아 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나오면 꼭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이면 노드크라이에서 제일 예쁜 돌을 어떻게 뽑아? 누나는 어차피 다 예쁘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김에 두 분도 한 표씩 던져보실래요? 제일 예쁜 돌이라. 여행자, 너는 뭐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응? 가만 보면 돌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건 인정. 그럼 린네아 누나는 꼭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를 거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왜 도망치려고 한다. 다음엔 모험가 길드랑 같이 나샤 마을에서 제일 예쁜 광석 선정 대회를 열어볼까? 그럼 도로타는 참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도로타가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든 달피든을 우승시킬 게 뻔해. 그래도 참가를 막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너도 달피든 팔아 그런 거면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요. 가라, 문이! 하면 안 돼!
잘못된 결정을 얕보지 말라고! 인사해! 이거 막아! 빛나라! 잘못했다니 주는 선물이야! 이 정도 별거 안 돼! 얕보지 마! 버틸 수 있어! 얕보지 말라고! 조심! 별장처럼 반짝여라! 신속 사격! 다 올려라!
보라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완전 추추억의 황금 추추어였어. 황금이란 단어도 들린 것 같았는데. 응, 사실 얼마 전에 북쪽을 조사하다가 색깔이 독특한 황금 추추어를 발견했어. 그 일대에서 딱 이 한 마리만 다른 색이었지. 상태도 멀쩡해 보이고 혹시 몰라서 동물 생태를 잘 아는 의사한테도 보여줬는데 병 때문에 색이 변한 건 아닌 것 같대. 그럼 왜 색이 다른 거야? 가능한 원인은 많아. 물이나 기후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만 어느 한 가지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어려워. 우연한 현상이니까 이런 현상을 마주친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행운이야. 이 발견을 기록하고 추론과 가설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만족해. 분홍설이 범고래처럼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분홍설이 범고래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대신 엄청 만나기 힘들대요. 근데 저희는 린네아 언니랑 같이 봤어요. 어쩌면 언니가 우리한테 행운을 가져다 준 걸지도 몰라요. 우와, 우리도 기회되면 찾아보자. 난 소원이 엄청 많은데 뭐부터 빌어야 하나? 아름다운 소망일 뿐이지. 그럼 신비한 능력은 없는 거야? 색이 독특한 개체가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경우도 있기는 해. 하지만 그 서리범고래는 아마 아닐 거야. 소원을 비는 건 괜찮지만 괜히 누가 그 아이를 해칠까봐 걱정되네. 뭐? 그런 일도 있어? 나 알아. 카레야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나쁜 보물사냥꾼은 색이 특이한 동물을 잡아서 수집가 같은 사람한테 팔기도 한대. 맞아. 한때는 나타의 동물이 암시장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 어떤 상인들은 더 비싼 값을 받으려고 가공이나 개조까지 해서 그럴듯한 환상으로 포장해 팔기도 했어.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 밀렵꾼들이 운반상의 편의와 미관을 이유로 긴용 덕분에 긴용을 처음 보는 수집가들은 긴용이 원래부터 발이 없다고 여겼어. 평생 하늘을 날며 바람과 이슬을 마시는 신비한 종족이라고 생각했지. 그들의 맹목적인 동경은 밀렵꾼들의 악행을 키웠어. 탐욕과 거짓에서 시작된 밀수의 고리가 수없이 많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 거지. 야호. 그런 악행은 가벼운 염색이라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씻겨줘야 하나? 이 은색 카피바라도 나쁜 사람들한테 염색당한 걸까? 아니야. 내가 발견했을 때 그 아이는 추추족의 솥에 몸을 담그고 있었거든. 온천이라고 착각했나봐. 아주 희귀한 케이스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색이었던 거겠지. 그래서 밀수꾼들에게 잡힌 거고. 카피바라가 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상상돼. 그치? 색은 특이해도 본성은 다른 카피바라랑 똑같더라. 그러고 보니 저희 예전에 흰색 보물사냥 족제비도 잡은 적 있어요. 그 뭐라도도 맞아! 걔 지금 어떻게 됐어? 풀어졌지. 이번 일을 계기로 우인단의 연구시설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카피바라와 달리 그 족제비의 털색 변화는 후천적인 걸 거야. 너무 높은 농도의 달의 힘에.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특별하다는 게 꼭 특별하다는 이유로 불행해진 경우도 있고, 불행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기적일지도 모르지만 루미가 특별한 서리 요정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파트너가 되진 못했을 거야. 야호. 그럼 꼭 나쁜 일만도 아니네? 특별함이 좋은 만남을 가져다 줬다면 그건 기쁜 일이지. 응, 전에 헬카가 보내준 편지에 이런 말도 있었어. 리월의 옛말이었는데 하가 복이고 뭐였더라? 하 안에 복이 있고
복 안에 화가 있다. 맞아. 그거였어. 어쨌든 누나는 선생님이니까 수업 중에 처져 있으면 안 되지. 얼른 기운내. 내가 미크오한테 응원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그거야. 누나도 한때는 소라단이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고 야수요정 이야기나 더 해줘. 야수요정이 진짜 그렇게 강해? 눈요정이나 나무요정이랑 비교하면? 야수요정에 얽힌 이야기도 재미있는 게 많지. 하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해줄게. 또 다음번엔 꼭이야. 또 너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 정말? 그럼 다행이고. 그러고 보니까 서리본고래 보러 갈 때 나 왜 안 불렀어? 그땐 네가 늦잠 잔 거잖아. 그랬나? 다음번엔 나도 꼭 불러줘. 구물을 다 썼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자.
자. 가라 문이 조심해. 야! 이곳에서는 무언가들이 정말